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는 새언니가 우리 집에 첫 인사 온 날을 잊을 수 없습니다. 그날 오빠와 함께 문을 열고 들어온 새언니를 본 순간 우리 모두 놀랐는데요. 특히나 엄마가 마치 환영이라도 본 것처럼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로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수아야. 엄마가 곧바로 새언니에게 다가가 와락 끌어안았고 오빠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엄마, 지혜 놀라겠어요. 지혜야, 엄마가 착각하신 것 같아. 미안해. 오빠가 어쩔 줄을 몰라 했지만 새언니는 그저 조용히 엄마 등을 토닥이고 있었어요. 어머님, 저도 보고 싶었어요. 새언니의 말에 엄마가 그제서야 놀란 눈빛으로 몸을 뒤로 물렸는데요. 아이고, 내가 큰 실수를 했네요. 정말 미안해요. 엄마가 새언니에게 거듭 사과했지만 새언니가 밝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아니에요, 어머님. 이렇게 따뜻하게 맞아주셔서 정말 감동받았어요. 새언니가 엄마의 손을 꼭 잡아주었고 엄마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엄마의 눈빛이 아련해졌는데요. 우리 모두는 잠시 침묵 속에서 자리를 잡았고 곧 식사가 시작되었어요. 식사 중 새언니는 연신 맛있어요를 외치며 밥을 먹었습니다. 유독 양념게장과 잡채를 맛있게 먹었는데요. 그 모습을 유심히 지켜보던 엄마가 입을 열었어요. 양념게장이 입맛에 맞나 보네요. 네, 진짜 맛있어요. 이 버섯 잡채도 너무너무 맛있어요. 새언니의 입에서 버섯 잡채라는 말이 흘러나오자 엄마가 다시 한번 놀란 표정으로 새언니를 뚫어져라 바라봤습니다. 버섯 잡채도 좋아하나 보네요. 그럼요. 저는 잡채 중에서도 이 버섯 잡채를 제일 좋아해요. 쫄깃쫄깃한 버섯이 너무 맛있잖아요. 새언니가 맛있게 밥을 먹는 모습에 엄마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곧 새언니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어요. 어머님, 저 밥 한 그릇 더 먹어도 될까요? 그럼, 당연하지. 엄마가 자리에서 일어서자 새언니가 애교 섞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콩은 조금만 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콩을 별로 안 좋아해서요. 새언니의 말은 자칫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었기에 약간 긴장한 채 엄마 표정을 살피고 있었는데요. 순간 엄마 입에서 놀라운 말이 새어나왔습니다. 콩이 몸에 좋다고 몇 번이나 말했잖니. 채소는 다 좋아하면서 왜 콩만 싫어하고 그래? 알았어요. 그럼 콩 많이 주세요. 말 잘 들으니까 얼마나 예뻐. 엄마가 밥이 가득 담긴 그릇을 새언니에게 건넸고 새언니가 잘 먹겠습니다라고 크게 외쳤습니다. 그 순간 그 장면은 낯설지 않았는데요. 그 모습이 마치 꿈속에서처럼 아득하게 느껴졌어요. 우리 가족이 가장 행복했던 그때로 돌아간 듯한 기분이었으니까요. 그날 엄마는 마치 오래전부터 새언니를 알고 지냈던 것처럼 새언니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새언니 옆에 자리를 잡고 앉은 엄마가 부드럽게 말했어요. 배 좀 줄까? 제가 배를 좋아하는지 어떻게 아셨어요? 엄마가 싱긋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그냥 그럴 것 같았어. 신기하네요. 전 사과보다 배를 훨씬 더 좋아하거든요. 새언니가 배를 맛있게 먹는 모습을 지켜보며 엄마의 눈에서 사랑이 흘러 넘쳤는데요. 엄마는 이미 새언니에게 마음을 빼앗긴 듯 해 보였습니다. 그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데요. 새언니가 집을 나서기 전 문 앞에서 발길을 멈추고 돌아서더니 엄마에게 다가와 살며시 안아주었어요. 어머님, 앞으로 자주자주 놀러 올게요. 엄마가 눈시울이 붉어진 채 대답했습니다. 그래, 엄마가 매일매일 기다리고 있을게. 그 순간 마치 텔레파시가 통하고 있는 듯
해보였다고 해야 할까요? 새언니가 돌아간 후 엄마가 밝은 얼굴로 아빠와 저를 번갈아 가며 바라보며 물었어요. 난 정말 마음에 쏙 드는데 다들 어땠어? 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잠시 머뭇거렸지만 아빠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나도 마음에 들어. 그 말을 듣고 한껏 웃으며 엄마가 멍하니 허공을 바라봤는데요. 그렇지. 나도 그래. 낯설지도 않고 예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람 같았어. 엄마는 마치 그 기억 속 무언가를 떠올리듯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며 걱정이 밀려왔기에 조용히 한숨을 내쉬자 아빠가 두 번째 손가락을 입에 가져다 대고는 입을 다물라는 눈짓을 보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엄마가 안방으로 들어갔고 곧 방에서 엄마의 코 고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순간 놀란 채 아빠를 바라봤습니다. 아빠, 엄마 수면제 벌써 먹은 거야? 아빠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어요. 아니, 안 먹었을걸. 근데 이 시간에 수면제도 안 먹고 어떻게 잠이 들었지? 그러게 말이다. 이게 얼마만인지 모르겠네. 아빠도 믿기 힘들다는 얼굴로 말했는데요. 저는 여전히 마음이 무거웠기에 조심스럽게 다시 입을 열었어요. 아빠, 예비 새언니 말이야. 뭔가 이상하지 않아? 이상하다니? 뭐가 이상해? 아까 새언니가 집에 들어오자마자 아빠도 놀랐던 건 사실이잖아. 아빠를 뚫어져라 바라봤더니 아빠가 잠시 시선을 피했다가 대답했습니다. 놀라긴 누가 놀라? 누가 봐도 언니랑 꼭 닮았잖아. 그래서 아빠도 놀랐던 거고 말이야. 제 말을 인정하기 싫다는 표정으로 아빠가 귀찮다는 듯 대답했어요. 수아는 눈이 더 컸잖아. 근데 지혜는 눈이 그렇게 크지도 않고 이목구비 자체가 다르던데 닮긴 뭐가 닮았다는 거야. 그냥 풍겨지는 이미지가 언니를 많이 닮았잖아. 언니처럼 단발머리에 안경도 언니가 쓰던 거랑 비슷했고 말이야. 제 말에 아빠가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어요. 흔히 있는 일이잖아. 그러니까 쓸데없는 소리 그만하자. 아빠도 제가 말하는 것을 분명히 인정하고 있었음에도 모른 척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기에 저도 그냥 입을 다물어버리고 말았는데요. 내내 불길한 예감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아빠도 조용히 안방으로 들어간 뒤 홀로 거실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집안의 정적이 마음을 더 무겁게 만들던 찰나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고 오빠가 들어왔습니다. 엄마 아버지는? 엄마는 벌써 잠드셨어. 지금 이 시간에? 응, 그러니까 방에 들어가서 나랑 얘기 좀 해. 오빠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지만 오빠 손을 잡아 끌고 방으로 들어갔는데요. 방에 들어가서 잠시 망설이다가 이내 입을 뗐어요. 오빠, 나도 이런 거 묻고 싶지 않은데 말이야. 근데 너무 찝찝해서 묻는 거야. 오해하지 말고 들어줘. 무슨 일인데 그렇게 심각한 표정이야? 혹시 지혜 언니한테 수아 언니 얘기한 적 있어? 제 입에서 수아 언니라는 말이 새어나오자 오빠가 약간 당황한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그게 결혼할 사이니까 당연히 얘기하긴 했지. 예상했던 대답이었고 순간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그럼 지혜 언니가 너무 예의 없는 거 아니야? 오빠가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얼굴로 물었습니다. 예의가 없더니? 그게 무슨 소리야? 억눌렀던 감정을 터뜨린 채 오빠에게 쏘아붙였어요. 그걸 지금 몰라서 물어? 지혜 언니 머리 스타일부터 안경까지 수아 언니랑 똑같잖아. 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러고 온 거야? 엄마 이제 조금씩 적응해가고 있는데 아까 엄마 행동 오빠도 봤잖아. 엄마가 예전으로 돌아갈까봐 내가 얼마나 조마조마했는지 알아? 제 말에 오빠가 말리려는 듯 차분히 말했어요. 미나야, 지혜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니야.
오래전부터 오늘 본 그런 스타일이었어. 그러니까 날 처음 만났을 때도 지혜는 지금 이 모습이었어. 오빠가 애써 변명을 하고 있었지만 그 말을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었기에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그 안경 말이야. 그 안경도 예전부터 쓰고 있었어? 그렇다니까. 처음 만났을 때부터 그 안경을 쓰고 있었다니까. 근데 그런 건 왜 묻는 거야? 아까 우연히 봤는데 안경에 렌즈도 없는 것 같았어. 이상해서 내가 잠깐 안경 좀 보자고 했더니 지혜 언니가 안경을 나한테 건넸는데 안경알이 없었단 말이야. 한마디로 눈도 나쁘지 않다는 건데 그런 안경을 쓰고 다닌다는 것 자체가 뭔가 이상한 거 아니겠어? 오빠가 긴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어요. 그거야. 지혜가 그 안경을 쓰고 있어야 마음이 편하다고 해서 그런 거야. 요즘은 패션으로 그렇게 쓰고 다니는 사람 많잖아. 그게 뭐가 잘못됐다고 그래. 오빠가 새언니를 두둔하면 할수록 더욱 의심이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혹시나 해서 물어보는 건데 지혜 언니 어떻게 만난 거야? 제 물음에 대답을 피하려는 듯 잠시 침묵하던 오빠가 마지못해 입을 뗐어요. 커피숍에서 처음 만났는데 지혜가 먼저 연락처를 주면서 만나보고 싶다고 했어. 그 말에 더욱 확신이 들었기에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오빠, 그럼 지혜 언니가 일부러 오빠한테 접근한 거 아니야? 지혜가 나한테 일부러 접근하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괜히 그러는 게 아니라 수아 언니랑 하는 행동이 너무 닮았잖아. 그러니까 일부러 접근해서 우리 가족을 홀리고 있는 거 아니냐고. 나도 처음에는 수아를 닮은 것 같아서 싫다고 거절하긴 했는데 마치 우연처럼 그 뒤로도 계속 만나게 됐어. 근데 지혜 나쁜 사람 아니니까 좋게 생각해줘. 엄마가 오랜만에 활짝 웃는 거 너도 봤잖아. 오히려 지혜한테 고마워해야 하는 거 아닐까? 나도 지혜 언니가 나쁜 사람은 아닐 거라고 생각해. 그치만 너무 이상하잖아. 겉모습뿐만 아니라 먹는 것까지 수아 언니랑 똑같잖아. 수아 언니도 콩 싫어했고 버섯 잡채 좋아했잖아. 배를 좋아하는 것까지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해? 제 말에 잠시 멍하니 있던 오빠가 혼란스러운 얼굴로 말했어요. 그 부분은 나도 조금 놀라긴 했어. 난 그런 말을 해준 적이 없었거든. 거봐, 오빠도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거잖아. 내가 보기엔 지혜 언니가 우리 집 뒷조사를 한 것 같아. 오빠가 놀란 표정으로 반문했어요. 뒷조사라니? 지혜 그런 사람 아니야. 순간 오빠가 발끈했기에 더 이상 말을 꺼내지는 못했는데요. 그러면 그럴수록 마음이 점점 더 무거워져 갔습니다. 이제 겨우 일상으로 돌아온 엄마가 또다시 무너질까봐 걱정이 앞섰거든요. 새언니의 모습에서 세상 떠난 언니의 모습이 겹쳐 보였으니까요. 그 겹침이 우리 가족을 다시 끌어당기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새언니는 그저 새언니일 뿐 수아 언니가 될 수 없기에 또다시 엄마가 큰 상처를 받지는 않을까 한숨이 절로 새어나왔습니다. 잠시 우리 가족 이야기를 해드리자면 제게는 언니가 있었습니다. 언니는 그 누구보다도 활기차고 씩씩했기에 모든 이에게 사랑받았어요. 매사 조용조용하고 소심하던 저와는 정반대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언니가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에 들어가자마자 불의의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 일이 있은 지 5년이 지나갔지만 엄마는 여전히 힘들어 있고 매일 밤 수면제 없이는 잠이 들지 못했어요. 엄마는 가족을 위해 슬픔을 억누르고 언니의 흔적을 잊으려 애썼지만 자식을 가슴에 묻는다는 말이 있듯 엄마의 아픔은 쉽게 사그러들지 않았습니다. 언니의 방은 여전히 남아 있었고 엄마는 그 방을 차마 정리하지 못한 채 혹여나 언니의 냄새가 사라지기라도 할까봐 환기조차 시키지 않았어요. 그 문제로 아빠와 많이 싸우기도 했지만 엄마는 언니가 보고 싶을 때마다 언니 침대에 하염없이 누워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그 방에 들어가지도 못한 채 엄마를 기다려줬는데요.
어쩌면 그 방이 엄마에게는 마지막 위안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며 엄마가 스스로 결정할 때까지 기다려주기로 했거든요. 언니가 떠난 이후 집안 분위기가 한없이 가라앉아 있었는데요. 언니가 있을 때는 언제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지만 언니가 떠난 뒤로는 고요하고 무거운 침묵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언니의 빈자리는 너무나도 컸기에 홀로 언니를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새언니가 마치 세상을 떠난 언니의 모습 그대로 나타났기에 제 입장에서는 걱정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언니가 좋아하던 음식을 정신없이 먹고 언니가 했던 말투, 행동, 심지어는 작은 습관까지도 새언니에게서 언니가 느껴졌습니다. 그 모습이 불길하고 두려웠어요. 언니를 잊으려는 우리의 노력 속에 그리움과 상처를 다시 헤집어 놓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오빠는 제 말에 펄쩍 뛰며 강하게 부정할 뿐이었어요. 말도 안 돼. 미나야, 지혜는 그런 애가 아니야. 제발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하지 마. 더 이상 오빠와 이야기해봐야 소용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빠는 이미 새언니에게 올려서 제 말이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는 것 같았거든요. 결국 아빠에게 이야기하기로 결심했고 며칠 뒤 아빠가 밖으로 나가는 것을 보고 뒤를 따라 나가서 걱정스레 말을 꺼냈어요. 아빠,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어?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저는 잠시 망설일 수밖에 없었는데요. 어떻게 이야기를 꺼내야 할지 몰랐거든요. 하지만 속에 맺힌 불안감이 점점 커져만 갔기에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그게 지혜 언니 말이야. 조금 이상하지 않아? 너 또 그 얘기야? 이상하다니. 대체 뭐가 이상하다는 거야? 지혜 언니가 수아 언니랑 닮은 게 너무 이상해. 하물며 외모뿐만 아니라 마치 이미 다 조사하고 접근한 것처럼 언니가 좋아하던 음식이랑 행동까지 다 알고 행동하는 것 같잖아. 오빠한테 말했더니 오빠는 지혜 언니한테 그런 자세한 말을 해준 적은 없다고 했어. 근데 언니에 대해 너무 많이 알고 있잖아. 아빠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저를 바라봤어요. 아빠의 눈빛에는 무언가 깊은 생각이 담겨 있었는데요. 미나야, 아빠도 그날 좀 놀라긴 했어. 지혜가 수아랑 많이 닮은 건 사실이니까. 하지만 세상에는 서로 닮은 사람도 있기 마련이잖아. 그러니까 우연히 닮은 사람일 수도 있고 음식 취향이 비슷할 수도 있잖아. 미나,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는 알겠는데 아빠는 말이야. 설령 지혜가 일부러 접근을 했다고 해도 그냥 모른 척 하고 싶구나. 모른 척 하고 싶다니? 그게 무슨 뜻이야? 너도 요즘 네 엄마 표정 봤잖아. 마치 예전으로 돌아간 것 같은 느낌이거든. 지혜를 만나고부터는 수면제를 안 먹어도 잠도 잘 자고 밥도 잘 먹고 있잖아. 사실 난 네가 지혜한테 고마워해야 한다고 생각해. 엄마가 문자를 보내거나 전화를 하면 지혜가 뭐든지 다 잘 받아주고 있거든. 난 말이야, 지혜한테 참 고맙다. 그러니까 너도 다른 생각하지 말고 앞으로 잘 지낼 생각만 해. 엄마도 겨우 조금씩 일상으로 돌아오는 중이었잖아. 근데 지혜 언니 때문에 상처받을까봐 걱정이 되니까 그렇지. 만약 고의적으로 접근한 거라면 나중에 더 큰 상처를 받을 수도 있잖아. 아빠는 엄마가 다시 살아갈 희망을 찾은 것 같아서 다행이라는 생각만 들 뿐이니까 그건 나중에 다시 생각하자. 아빠도 새언니에게 푹 빠진 채 이성적인 생각을 못하고 있는 듯해 보였는데요. 역시나 아빠도 새언니에게서 언니의 흔적을 찾고 있는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 불안감은 여전히 가라앉지 않았어요. 제가 그런 의심을 품게 된 이후에는 오빠가 결혼을 하게 되면 부모님이 집을 해주기로 했기에 그걸 알고 접근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었거든요. 거기다 오빠는 공기업에 다니고 있었으니 직업도 탄탄했고
미래가 보장된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런 오빠에게 고의적으로 접근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불안감이었지만 점점 그 불안이 의심으로, 의심이 확신으로 변해갔어요. 그러나 저만 그렇게 느끼는 것 같았는데요. 온 가족이 새언니에게 마음을 빼앗긴 듯 해 보였으니까요. 부모님은 새언니가 집에 오는 날을 손꼽아 기다렸고 새언니가 집에 오면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환영했습니다. 새언니와 함께 있는 동안만큼은 예전의 상처를 잊은 듯 엄마가 환히 웃음을 지었어요. 아빠도 새언니를 흐뭇하게 바라볼 뿐이었고요. 그 모습을 지켜보는 저만 고립된 기분이었습니다. 마치 유일하게 저 혼자 다른 세계에 있는 듯 가족들이 못 보는 무언가를 혼자 보고 있는 것만 같았거든요. 하지만 가족들이 이미 새언니에게 홀려 있었다 보니 아무도 제 말을 곧이곧대로 듣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제 안에서 의심의 씨앗이 자라나고 있었고 홀로 새언니를 경계한 채 지냈어요. 극기야는 뒷조사를 해봤지만 딱히 이상한 것은 찾을 수가 없었는데요. 그 뒤로도 새언니는 자주 집에 왔고 올 때마다 엄마와는 더욱 가까워져 갔습니다. 엄마는 새언니가 올 때마다 버선발로 뛰어나가 맞이했어요. 지혜야, 오늘은 엄마가 너 좋아하는 잡채를 또 했어. 정말요? 어머님표 버섯 잡채는 진짜 최고예요. 요즘 너무 잘 먹어서 살이 찌는 것 같아서 걱정이에요. 넌 너무 말라서 살 좀 쪄야 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많이 먹으렴. 두 사람이 함께 주방에서 요리를 하며 웃음소리가 끊임없이 흘러나왔습니다. 엄마가 요리할 때 새언니는 옆에서 재료를 준비하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 모습은 마치 오랜 세월을 함께한 모녀 같았습니다. 식탁에 둘이 나란히 앉아 새언니가 엄마에게 자신의 일상 이야기를 차분히 들려주었고 엄마는 그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연신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도 새언니가 양념게장을 맛있게 먹으며 감탄사를 연발했습니다. 어머님, 이 양념게장은 진짜 최고예요. 우리 엄마한테 양념게장을 먹고 싶다고 했더니 어디서 사왔다고 하던데 텁텁하고 이 맛이 아니더라니까요. 그럼 갈 때 좀 싸줄 테니까 가지고 갈래? 정말요? 그럼 너무 감사하죠. 새언니가 상기된 표정으로 엄마를 바라봤고 엄마가 세상을 다 가진 듯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서는 둘이 나란히 거실 소파에 앉아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눴는데요. 엄마가 새언니의 손을 꼭 잡고 놓지 않았습니다. 지혜야, 너랑 있으면 마음이 얼마나 편한지 모르겠다. 어머님, 저도 어머님이랑 같이 있으면 불안한 감정이 싹 사라지고 마음이 너무 편해지는 거 있죠.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가 인연은 인연인가 보다. 맞아요. 인연인 것 같아요. 새언니가 또다시 엄마를 살며시 안아드렸는데요. 새언니는 유난히도 엄마를 자주 안아주었어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며 세상 떠난 언니가 다시금 떠올랐습니다. 언니도 시도 때도 없이 우리를 끌어안아주곤 했으니까요. 둘 사이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따뜻한 기운이 흘렀고 그 장면을 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집안 분위기가 따뜻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광경을 보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불편할 뿐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새언니가 더욱 의심이 될 뿐이었으니까요. 어느 날은 엄마가 새언니와 함께 백화점에 쇼핑을 간다며 집을 나섰는데요. 백화점에 다녀온 엄마가 화난 얼굴로 말을 꺼냈어요. 지혜랑 백화점에서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냈지 뭐니. 근데 참 신기하게 지혜도 핑크색을 좋아한다지 뭐니. 아무리 봐도 참 신기하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아무래도 수아가 우리한테 지혜를 보내준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지 뭐니. 엄마,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그런 소리를 하고 있어. 들어보니까 세상에는 과학적으로 증명하지 못하는 일도 많다고 하던데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 내가 만들어준 음식을 그렇게 잘 먹는 것도 그렇고 콩을 안 좋아하는 것도 수아랑 똑같잖아. 그 말에 순간 숨이 막히는 것 같았기에 저도 모르게 입을 뗐어요. 엄마, 콩 안 좋아하는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줄 알기나 해? 그러니까 너무 감정이입하지 말란 말이야. 넌 왜 그렇게 지혜를 못마땅해 하는 거니? 이제 곧 네 오빠랑 결혼할 텐데 잘 좀 해주면 안 돼? 엄마가 마치 언니가 다시 살아 돌아온 것처럼 행동하니까 걱정돼서 그러는 거잖아. 언니는 하늘나라로 갔어. 다시 돌아올 수 없다니까? 제 말에 엄마가 눈물을 쏟으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기에 나중에 엄마에게 사과를 했는데요. 나는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을 거야. 그러니까 넌 믿던 안 믿던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 그러던 어느 날은 오빠가 가족들 앞에서 조심스레 입을 열었어요. 저기 드릴 말씀이 있어요. 오빠의 진지한 표정에 우리 모두 가만히 오빠를 바라봤는데요. 무언가를 망설이는 듯 입술을 깨물더니 오빠가 천천히 말을 꺼냈어요. 사실 지혜에 대해 말씀 못 드린 게 있는데요. 결혼 전에 가족들도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엄마가 눈을 크게 뜨며 오빠를 빤히 쳐다봤어요. 대체 뭔데 그렇게 뜸을 들이는 거야? 오빠가 잠시 망설이다가 마침내 입을 뗐습니다. 저기 그게 사실은 지혜가 예전부터 심장이 좀 안 좋았대요. 그래서 결국에는 심장 이식을 받았고요. 물론 지금은 이식이 잘 돼서 아무 이상도 없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심장 이식? 그 말을 듣자마자 엄마가 놀란 표정으로 허공을 응시했는데요. 그 순간 공기가 묘하게 무거워졌다고 해야 할까요? 엄마, 괜찮아? 엄마가 가만히 눈을 깜빡이며 대답했어요. 괜찮아. 그런데 심장 이식은 언제 받았다니? 그 질문에 오빠가 잠시 난처한 얼굴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지혜가 워낙 예민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자세히 물어보진 못했어요. 그냥 몇 년 전이라고 들었어요. 그런데 그게 왜 궁금하신 거예요? 엄마가 잠시 동안 말을 잇지 못하고 있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우리 수아도. 언니의 이름을 부르던 엄마의 목소리가 떨리더니 눈에서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언니도 세상을 떠나기 전 장기 이식 기증을 신청해 놓았다고 했어요. 교통사고로 뇌사 상태에 빠졌던 언니가 예전에 이미 장기 기증 신청을 해놓았기에 다른 사람들이 새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새언니가 언니의 심장을 이식받은 게 아닐까 하는 생각에 사로잡힌 듯 해 보였어요. 엄마가 눈물을 떨구고 있자 오빠가 조용히 말을 꺼냈어요. 사실은 엄마가 이럴까봐 말 안 꺼내려고 했던 거예요. 우리 수아도 이식을 해주고 갔는데 그게 뭐 대수라고 그래. 우리는 아무 상관없다. 그러니까 지혜한테 걱정하지 말라고 해. 그날 저녁 엄마는 오빠에게 그게 뭐 대수냐는 듯 신경 쓰지 않는 모습을 보였지만 며칠 뒤 엄마가 제게 조심스레 말을 꺼냈어요. 미나야, 지혜가 언제쯤 이식받았는지 물어봐 줄 수 있겠니? 그냥 엄마가 물어보면 되잖아. 내가 물어보면 이래저래 신경 쓸까봐 그렇지. 그러니까 네가 한번 만나서 밥 먹자고 하고 살짝 물어봐. 오빠 말로는 그 얘기 꺼내는 걸 싫어한다는데 굳이 물어볼 필요가 있을까? 엄마가 간절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지혜가 수아의 심장을 이식받은 것 같아서 그래. 지혜가 언제쯤 이식을 받았는지라도 알고 싶어. 엄마의 눈에 담긴 간절함을 외면할 수 없었기에 제가 어렵게 고개를 끄덕였는데요. 사실 새언니가 심장을 이식받았다고 했던 순간 엄마와 같은 생각을 하긴 했거든요. 결국 며칠 뒤 새언니를 만나 어렵게 그 질문을 했더니 잠시 침묵하던 새언니가 이식받은 날짜를 말해줬는데요. 엄마 말처럼 언니가 기증하고 떠난 날과 같았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던 새언니가 조심스레 말을 이어갔어요. 근데 참 이상했던 건 심장을 이식받고 난 뒤부터 음식이나 취향 같은 것에 변화가 생겼던 것 같아요. 사실 전에는 양념게장도 별로 안 좋아했고 회도 잘 안 먹는 음식이었거든요. 근데 심장을 이식받고 난 뒤 그런 음식들이 막 땡겼어요. 이 안경도 안 쓰면 뭔가 허전한 기분이 들어서 썼던 거고요. 무엇보다도 현우 씨를 처음 만났을 때 심장이 막 뛰었어요. 어머님을 처음 뵀을 때도 그랬고요. 그럼 진짜로 제가 수아 씨의 심장을 받은 걸까요?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언니가 처음 집에 왔을 때 우리 모두 수아 언니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느낌이 많이 비슷했어요.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날 새언니와 많은 이야기를 나눴고 새언니가 언니 심장을 이식받았다는 생각을 하니 왠지 모르게 새언니가 달라 보였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자마자 심장 이식을 받은 환자들이 경험하는 이야기에 대해 찾아보기 시작했는데요. 과학적으로 완전히 증명된 것은 아니지만 심장 기억이란 현상이 존재한다는 다양한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심장 기억이라는 건 심장을 이식받는 사람들이 기증자와 비슷한 취향이나 감정을 느끼는 경우가 있었고, 이는 종종 세포 기억이라 불리는 가설로 설명되고 있었어요. 심장이 단순한 신체 기관이 아니라 감정이나 기억과도 연결되어 있다는 가설이었는데요. 그 사례들을 하나하나 읽으며 엄마가 단순히 감정에만 이끌렸던 것이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학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미묘한 연결성과 함께 혹시 새언니가 언니의 심장을 이식받은 것이라면 그 심장이 새언니를 통해 언니의 취향과 감정을 전달하고 있었던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점점 제 안에서 커져만 갔어요. 며칠 동안 열심히 공부한 것을 엄마에게 이야기해주자 엄마가 놀랍다는 표정으로 입을 뗐어요. 심장 기억? 세포 기억? 그런 사례가 진짜 있단 말이야? 그게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고 하지만 가설이 존재하긴 하더라고. 그런 사례가 많이 나타나기도 하고 말이야. 그럼 지혜가 수아 심장을 이식받은 게 맞는 거겠구나. 그래서 말인데 내가 한번 알아볼까? 원래 법적으로 못 알려주게 되어 있잖아. 그래도 알 방법이 있지 않을까? 만약 지혜 언니가 정말로 수아 언니 심장을 이식받은 거라면 이건 기적이나 마찬가지잖아. 그동안 지혜 언니를 의심해서 너무 미안한 거 있지. 그러니까 내가 한번 알아볼게. 아니야. 알아볼 필요 없어. 엄마인 내가 한눈에 알아봤는데 굳이 알아볼 필요가 뭐가 있겠어. 지혜가 이식받은 게 분명해. 그러니까 굳이 알아볼 필요 없어. 그래도 알아봐야 하는 거 아닐까? 아니라니까. 난 앞으로 지혜가 수아라고 생각하고 살 참이야. 지혜를 안을 때마다 수아가 느껴지는데 뭐하러 알아봐. 엄마의 말에 저도 그냥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는데요. 엄마 말처럼 우리 모두 지혜 언니를 볼 때마다 수아 언니를 느끼고 있었으니까요. 얼마 뒤 오빠와 새언니는 결혼식을 올렸고 나중에 사돈어르신에게 들어보니 기증자가 지혜 언니 나이 또래의 여자였다는 말에 우리는 거의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새언니는 며느리가 아닌 딸이 되었는데요. 명절에도 내내 우리 집에서 시간을 보내며 즐거워하고 있답니다. 엄마 또한 더 이상 수면제를 먹지 않고 잠을 이룰 수 있게 되었고 이제는 언니의 방도 정리가 된 채 오빠와 새언니가 오면 그 방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이 세상에는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생각과 함께 이런 기적 같은 일이 또 있을까 싶어 이렇게 글 남겨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